어딜 감히 더러운 손을 대! 가난한 년이 재수 없게! 짝! 화려한 결혼식장 한복판,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신부의 뺨을 가차없이 내리꽂습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객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짓밟은 시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사돈이 사실은 시댁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대한민국 최고의 큰손이었다는 사실을요. 사냥 시작해. 뼈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잠자던 맹수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 과연 그들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다이아몬드 홀입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테이블마다 장식된 최고급 수국과 장미 향기가 홀 전체를 어지럽게 채우고 있네요. 하객들은 저마다 명품 가방과 보석을 자랑하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클래식 연주와 섞여 화려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축제의 한가운데 마치 다른 세상처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양가 혼주들이 앉아있는 메인 테이블입니다. 오늘의 시어머니 박미숙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포크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달그락. 신경질적인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온몸을 휘감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가 번쩍거립니다. 박미숙이 며느리 오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휴,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예, 사돈. 지금 이 스테이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난 속이 터져서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는데 식성도 참 좋으시네. 맞은편에 앉은 하은의 친정엄마 윤명이는 대꾸 없이 묵묵히 시선을 접시에 고정한 채 식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미숙은 그런 명희의 태도가 더욱 거슬린다는 듯 일부러 하객들이 다 들을 만큼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웬만하면 좋은 날이라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이야. 요즘 세상에 예단을 이따위로 해오는 집구석이 어디 있어? 내가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청첩장도 제대로 못 돌렸어. 알아? 강남 바닥에서 우리 집안이랑 사돈 맺는다고 소문 다 났는데 이게 뭐니 이게? 기본도 안 된 것들이 감히 우리 아들을 채가? 그녀의 독설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신부 오하은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네요. 그녀의 옆에 앉은 신랑 최태성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최태성이 턱시도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주식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귀찮다는 듯 하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 하은아. 너 표정이 그게 뭐야? 엄마가 틀린 말했어? 네가 좀 싹싹하게 잘해서 엄마 기분 좀 맞춰드려야지. 지금 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고 있잖아. 웃어, 좀. 저기 김 전무님 보고 계시잖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최동훈이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가던 지배인을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불렀습니다. 최동훈이 냅킨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아, 여기 지배인 오라 그래. 음식이 왜 이 모양이야? 고기가 질겨서 씹히지가 않잖아. 내가 VIP 손님들 모신다고 최고급으로 준비하라고 했어. 안 했어?
사돈댁 형편 맞춰준다고 제일 싼 코스로 했더니 아주 개밥을 내놨구먼 그래. 그는 일부러 명희를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명희는 색이 바랜 낡은 옥색 한복을 입고 화려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시댁 친지들이 그런 명희를 보며 자기들끼리 킥킥대며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저 여자가 그 사돈이야? 꼴 좀 봐. 남편 없이 시장통에서 생선 판다더니 옷에서 비린내 나는 것 같지 않아? 쉬 들려. 근데 진짜 급이 안 맞긴 하다. 우리 태성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집이랑 결혼을 했을까? 며느리가 임신해서 발목 잡은 거 아니야? 온갖 모욕과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 가운데 하은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는지 휘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빈 물잔을 채워드리려던 참이었죠. 하은이 뷔페 코너에서 물과 음식을 담아 조심스럽게 돌아오던 그때였습니다. 식장을 뛰어다니며 장난치던 어린아이 하나가 하은의 풍성한 드레스 자락을 밟으며 다리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 하은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기울어졌습니다. 찰랑거리던 갈비탕 국물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거짓말처럼 박미숙의 무릎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주 작은 기껏해야 손톱만한 얼룩이 박미숙의 수천만 원짜리 수입 드레스 자락 끝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에게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박미숙이 감전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거 뭐야? 내 옷.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혼주석으로 쏠렸습니다. 클래식 연주도 멈추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하은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냅킨을 꺼내 시어머니의 옷을 닦으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이 울먹이며 덜덜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박미숙이 하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하여간 근본 없는 것들은 꼭 티를 내요. 재수 없게. 너 지금 내 기분 잡치려고 일부러 그랬지?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날카로운 마찰음이 넓은 호텔홀의 정적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박미숙의 손바닥이 하은의 하얀 뺨을 풀스윙으로 내리친 겁니다. 하은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객들이 입을 틀어막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방금 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때린 거야? 미쳤나 봐. 진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결혼식장에서 손찌검을 해? 하은은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고개조차 들지 못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적십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서 남편 최태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최태성이 넘어진 아내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박미숙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 엄마. 사람들 다 보는데 쪽팔리게 진짜 왜 그래? 좀 참지. 하은이 너는 왜 조심성이 없어서 엄마 화를 돋워? 빨리 일어나. 창피해 죽겠네 진짜. 아내의 아픔보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게 더 화가 난 모양입니다. 여기저기서 하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터지자 시아버지 최동훈이 늑대처럼 눈빛을 번뜩이며 어딘가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동훈이 굵은 손가락으로 하객들을 가리키며 핏대선 목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아, 뭐들 해. 저거 다 못 찍게 막아. 어디서 감히 카메라를 들이대. 내 허락 없이 찍는 놈들은 다 고소해버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식장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하객들에게 위압적으로 다가가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내리게 합니다. 촬영하지 마십시오. 초상권 침해입니다. 당장 지우세요. 협조 안 하시면 강제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힘없는 하은만 바닥에 쓰러진 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유령처럼 앉아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명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명희는 소란스러운 경호원들 사이를 뚫고 뚜벅뚜벅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낡은 고무신을 신은 발걸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발걸음 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쿵쿵 울리게 하네요.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딸 하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벌겋게 부어오른 딸의 뺨을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하은이 떨리는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 창피하게. 명희는 대답 대신 소매 끝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미숙과 최태성 그리고 최동훈을 차례로 응시했습니다. 순간 박미숙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가 죽어 밥만 먹던 촌스러운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마치 깊은 숲속에서 숨통을 끊어놓을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늘하다 못해 뼈까지 시리게 만드는 살기가 명희의 눈동자에서 번뜩였습니다. 명희가 하은의 손목을 단단히 쥐며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일어나라. 이런 쓰레기장에는 1초도 있을 필요 없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 피눈물로 갚게 해줄 테니. 명희는 하은을 일으켜 세운 뒤 멍하니 서 있는 사돈 식구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식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최동훈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이봐, 사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혼식을 망쳐도 유분수지. 당장 안 멈춰? 거기 안 서. 하지만 명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목소리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단호한 발걸음으로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모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화려한 호텔을 보며 하은은 여전히 공포와 서러움에 질려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런 딸을 품에 안고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구형 폴더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딱 한 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딸을 달래던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화신처럼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택시 안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명희가 차가운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며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준비해 둔 거 풀어. 사냥 시작해. 잠시 숨을 고른 명희가 덧붙인 마지막 말은 옆에 있던 하은조차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뼈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아주 잘근잘근 씹어먹어버려.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어제 그 난리통을 겪고도 해는 무심하게 떠올라 강남의 고급 빌라촌을 비추고 있습니다. 최동훈의 집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 대신 늦은 아침의 나른함과 짜증만이 감돌고 있네요. 박미숙은 어제 결혼식장에서 입었던 드레스가 구겨질까봐 벗어 던져놓은 채 화려한 잠옷 가운을 걸치고 소파에 누워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식탁 위에 놓인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신경질을 부립니다. 박미숙이 빈 물컵을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내가 진짜 그년 때문에 혈압이 올라서 못 살겠네. 여보, 당신은 잠이 와요? 어제 그 망신을 당하고도 코가 골아져요? 안방 문이 열리고 부시시한 얼굴에 최동훈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옵니다. 그 역시 어제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최동훈이 뒷목을 잡고 인상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아, 아침부터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나도 열받아서 술 마시고 겨우 잤구만. 그나저나 태성이 이 자식은 아직도 자? 그때 현관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누군가 작정하고 누르는 듯 벨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박미숙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러 갑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양복쟁이 남자와 어제 봤던 그 촌스러운 사돈 여자가 서 있습니다. 박미숙이 콧방귀를 뀌며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남의 집에 와서 무슨 행패. 박미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명희가 그녀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말끔한 슈트를 입은 변호사 강도진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옵니다. 명희의 차림새는 어제와 사뭇 다릅니다. 늘 입던 낡은 개량 한복 대신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가 시장바닥 장사꾼으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박미숙이 기가 막히다는 듯 팔짱을 끼며 소리쳤습니다. 참나. 어제는 도망치더니 이제 와서 비니려고 왔나 보네. 어림없어요. 내 아들 인생 망친 거 손해배상 다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명희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거실 한가운데 있는 대리석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도진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탁! 서류 봉투가 미끄러지며 최동훈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최동훈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도진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고 건조한 사무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소송장,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읽어내려갑니다. 종이를 넘기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박미숙이 서류를 명희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뭐? 이혼? 위자료? 아, 이게 미쳤나?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달래? 내 딸년이 내 귀한 드레스 망치고 결혼식 파토 낸 거 기억 안 나?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최태성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멍청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최태성이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물었습니다. 아, 엄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장모님 오셨네? 하은이는요? 걔 아직도 삐져서 안 왔어요? 최태성은 명희에게 다가와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하은이 보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내 좀 못 챙길 수도 있지. 그걸 꽁해가지고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까? 애가 교육이 좀 안 되어 있네. 명희는 싸늘한 눈으로 사위였던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놈에게 내 귀한 딸을 맡겼었다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지만 차가운 이성을 유지합니다. 도진이 최태성의 앞을 막아서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최태성 씨, 상황 파악이 좀 늦으시네요. 오하은 씨는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 운운하시는데 가정폭력을 방관한 남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박미숙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흥, 웃기고 있네. 야, 변호사 양반. 법 좋아하시네. 우리 태성이랑 걔 식 올리기 전에 이미 혼인 신고 마친 거 몰라? 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부라고.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걔가 나가면 유책 배우자는 그쪽이야. 박미숙은 혼인 신고가 마치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라도 되는 양의기양양하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거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리 해주신 덕분에 단순 파혼이 아니라 법적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거든요. 덕분에 위자료 청구 액수도 훨씬 커졌고요. 가정폭력, 폭언, 부당한 대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갑니다. 그때 명희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다가 장식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식장 안에는 최동훈이 애지중지하는 고려청자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습니다. 명희가 그 도자기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희가 도자기를 턱으로 가리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가짜네. 딱 이 집구석 같아. 그 말을 들은 최동훈이 발끈하여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여편니가 저게 얼마짜린 줄 알고 짓거려. 내 안목을 무시해? 감히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 당장 나가. 최동훈이 삿대질을 하며 명희에게 달려들 기세입니다. 명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최동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최동훈은 흠칫 놀라 멈칫했습니다. 명희가 싸늘하게 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안목?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안목. 저런 싸구려 가짜를 진품인 줄 알고 모시는 꼴이나 귀한 며느리 하녀 취급하는 꼴이나 아주 똑같아. 수준하고는. 최동훈은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혀 헐떡거립니다. 박미숙이 참지 못하고 명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하지만 박미숙의 손이 닿기도 전에 도진이 재빠르게 앞을 막아서며 그녀의 팔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도진이 태블릿 화면을 박미숙의 눈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폭행 추가하고 싶으시면 하시죠. 이미 어제 예식장에서 확보한 증거 영상도 충분하니까요. 화면 속에는 어제 결혼식장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미숙이 하은의 뺨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최동훈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하객들을 위협하며 휴대폰을 뺏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됩니다. 찍지 마. 다 뺏어. 내 옷.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태성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저게 왜. 도진이 화면을 끄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특수폭행,
협박, 강요죄, 그리고 다수의 하객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위력 행사. 이 정도면 징역형도 가능한 거 아시죠? 합의는 없습니다. 박미숙이 바들바들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집안 싸움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합니다. 하지만 최동훈은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최동훈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흥, 변호사 나부랭이 데려와서 겁주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나 최동훈이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내가 아는 검사만 몇 명인데. 명희는 그런 최동훈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보는 듯한 눈빛입니다. 명희가 천천히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며 등 뒤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명희가 현관문을 열다 말고 멈춰서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주지. 최동훈이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뭐? 명희가 고개를 살짝 돌려 공포에 질린 세 사람을 한 번씩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 비우는 시간.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지?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도. 무슨 소리야. 이게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최동훈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명희는 대답 대신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겨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박미숙이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저 여자가 진짜 미쳤나 봐.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저거 다 뻥카지? 그렇지? 최태성은 겁을 집어먹고 소파 구석으로 도망치듯 물러나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최동훈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면서도 명희가 마지막에 남긴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근원적인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큰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 감히 땡전 한 푼 없는 것들이 소송은 무슨 소송이야?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쩔쩔맬 게 뻔해.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빌라 밖으로 나온 명희와 도진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명희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진이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명희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런 쓰레기들 상대하시는 거 피곤하실 텐데요. 명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피곤? 아니, 이제 몸 좀 풀린 것 같네. 김 실장한테 연락해서 다음 단계 진행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최동훈 사장 회사 쪽 자금줄부터 막을까요? 명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밥줄부터 끊으면 재미없잖아. 숨통을 아주 천천히 조여야지. 일단 국세청이랑 은행 쪽에 소스 좀 흘려. 냄새 맡고 달려들게.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멀어지는 최동훈의 빌라를 백미러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그 집에서 맘껏 짖어둬라. 곧 짖을 힘도 없게 만들어줄 테니.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세단의 뒤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사냥개들은 풀려났고 먹잇감들은 자신들이 덫에 걸린 줄도 모른 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3일 후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최동훈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성정밀의 사장실.
최동우는 평소처럼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느긋하게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커피를 마시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육중한 사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로비에. 최동훈이 인상을 찌푸리며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소리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노크도 없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들어와? 로비에 뭐? 누가 왔는데 그래?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의 어깨 너머로 파란색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이라고 적힌 파란 플라스틱 상자들이 들려 있습니다. 최동우는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공무원증을 최동훈의 코앞에 들이밀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사국입니다. 대성 정밀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협조하시죠. 최동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조사 사국이라니 기업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곳 아닙니까? 최동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뭐, 탈세? 아, 내가 세금을 얼마나 꼬박꼬박 냈는데. 니들 이거 실수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하지만 조사관들은 그의 고함 소리를 배경음악 취급하며 능숙하게 서류 뭉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박스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탕 책장이 엎어지고 서류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에 흩날립니다. 사장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최동훈이 씩씩거리며 수화기를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수화기 너머에서 주거래 은행 지점장의 다급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최 사장님. 저 김 지점장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본사 리스크 관리팀에서 대성 정밀에 대한 대출 전액 상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동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요? 상환? 아니, 김 지점장. 우리가 거래한 게 얼만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만기 연장해 주기로 했잖아. 죄송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오후 4시까지 입금 안 되면 부도 처리 절차 밟습니다. 끊습니다. 뚜뚜뚜.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에서 허무한 신호음만 흘러나옵니다. 최동훈이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는데 이번에는 비서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비서실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최동훈을 불렀습니다. 사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일물산 구매팀장님 전화인데요. 거긴 또 왜? 계약건 때문에 그래. 그게 이번 납품 계약 전면 취소하겠답니다. 위약금 물어줄 테니 거래 끊자고. 그리고 앞으로 업계에서 우리랑 거래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최동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국세청, 은행, 그리고 주요 거래처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대성 정밀의 숨통을, 아니 최동훈이라는 인간의 사지를 찢어발기려 하고 있는 겁니다. 최동훈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나며 비서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습니다. 알아봐. 당장 알아봐. 도대체 어떤 놈이 뒤에서 장난질 치는 건지, 어떤 놈이 감히 나를 건드려.
비서실장이 울먹이며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은행 쪽 지인한테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자금줄을 막고 압력을 넣은 곳이 YM홀딩스랍니다. YM홀딩스? 최동훈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투자업계를 쥐락펴락한다는 괴물 같은 회사. 하지만 회장의 얼굴도 나이도 알려지지 않아 유령 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최동훈이 멱살을 풀고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거기가 왜 나랑 일면식도 없는 곳인데 왜?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공포는 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최동훈은 급히 금고를 열어 묵직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뇌물로 쓸 골드바가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차 대기시켜. YM 본사로 간다. 가서 회장놈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 해.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YM 타워. 최동훈은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잔뜩 위축된 채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옷매무새를 다듬기에 바쁩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차가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동훈 사장님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50층으로 올라가십시오. 기다리고 있다니 마치 자신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합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50층을 향해 솟구치는 동안 최동훈은 뇌물이 든 가방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돈 싫어하는 놈 없어. 잘만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적막할 정도로 넓고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회장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은 거대한 양문 앞이었습니다. 최동훈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최동훈은 쭈뼛거리며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운동장만큼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창가 쪽에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회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어 최동훈에게는 등만 보입니다. 최동훈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성정밀 최동훈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 톡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최동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스르르 밀어 올렸습니다. 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싶습니다만.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피커폰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보안팀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최동훈은 숨을 멈추고 의자에 앉은 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가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최동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 턱이 빠질 것만 같습니다. 사사돈? 그곳에는 낡은 한복 대신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의 슈트를 입은 윤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적인 뿔테 안경 너머로 명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동훈이 방금 바친 뇌물 가방이 들려 있네요. 명희가 가방을 열어 번쩍이는 골드바를 확인하더니 피식 조소를 터뜨렸습니다. 성에 뇌물이 아니고. 명희가 가방을 책상 바닥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쿵.
무거운 금덩이들이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에 최동훈의 심장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최동훈이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이게 사돈이 왜 여기 아니, 회장님 비서이십니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명희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뒤로 서울 시내의 전경이 후광처럼 펼쳐지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명희가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와 최동훈의 코앞에 섰습니다. 명희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기울이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비서? 내 회사인데 내가 왜 비서를 해? 안목 없는 건 여전하네. 최 사장. 회사요? 그럼 YM홀딩스가 사돈 거? 최동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집안을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사돈을 시장바닥 장사꾼 취급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 자금줄을 쥐고 흔든 게 바로 눈앞에 이 여자라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옵니다. 최동훈이 바닥을 기어가 명희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사부인,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명희는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발을 뒤로 빼며 최동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명희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부인? 누가 당신 사부인이야? 당신은 이제 내 채무자일 뿐이야. 그것도 아주 악질 채무자. 명희가 책상 위에 있던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들어와. 곧바로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희가 바닥에 널브러진 최동훈을 턱으로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 끌어내. 그리고 여기 바닥에 굴러다니는 금덩이들, 증거물로 경찰에 넘겨. 뇌물 공여 미수 혐의 추가해서. 보안 요원들이 최동훈의 양팔을 짐짝처럼 잡아 일으켰습니다. 최동훈이 끌려나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며느리 아니 하은이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빌게요. 으악. 하지만 명희는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장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명희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딸을 위해 숨죽이고 살았던 지난날의 자신은 이제 없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최동훈 다녀갔어. 이제 쥐구멍도 다 막혔으니 슬슬 발악을 시작할 거야. 다음 단계 준비해. 하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내보낼 때가 됐어. 명희의 시선이 창밖의 복잡한 서울 거리를 향합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 가장 중요한 건 상처받은 딸 하은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하은에게 이제 찬란한 빛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밀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최동훈의 집이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서울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에는 따스한 햇살이 평화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신한 소파에 앉은 윤명희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탈의실 커튼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직 멀었니? 나와보렴. 잠시 후 스르륵 커튼이 열리고 오하은이 쭈뼛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희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늘 헐렁한 티셔츠나 무채색 니트만 입던 하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 원피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올린 머리 스타일까지. 거울 앞에 선 하은은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아직 이 모습이 어색한지 자꾸만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립니다. 하은이 거울 속 자신을 쳐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에게 넌 촌스러워서 명품 걸쳐도 티가 안 난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탓에 하은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에게 다가가 딸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거울을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명희가 거울 속 하은의 눈을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봐라.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그동안 그 집구석에서 하도 구박을 받아서 네가 얼마나 빛나는 보석인지 잊어버린 게야. 어깨 펴. 넌 YM 그룹 윤명희의 하나뿐인 딸이야. 엄마의 단단한 목소리에 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지만 꽤 괜찮아 보입니다. 명희가 직원을 불러 카드를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아이한테 어울리는 건 다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구두랑 가방도 싹 다 신상으로 맞추고요. 하은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명희는 빙그레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턴 기죽지 마. 네가 걷는 길이 곧 길이다. 다음 날 아침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 하은은 오늘부터 이곳의 사무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도진 변호사가 자신의 넓은 사무실 한쪽에 하은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책상 위에는 사무장 오하은이라고 적힌 명패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명패를 쓰다듬어 봅니다. 결혼 전에는 꿈 많던 대학생이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어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로만 불렸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도진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와 하은의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사무장님, 첫 임무입니다. 최동훈 사장 회사와 관련된 횡령 및 비자금 자료들인데 숫자가 좀 복잡합니다. 꼼꼼하게 정리 좀 부탁드려요. 하은 씨, 예전에 회계학 전공했었죠? 실력 발휘 좀 해주세요. 네. 네. 열심히 해볼게요. 하은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펜을 들고 숫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장학생이었던 그녀의 두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점심시간도 잊은 채 몇 시간을 몰두한 끝에 하은은 완벽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을 도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진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우리 로펌 직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역시 회장님이 따님 자랑하실 만했네요. 이 정도면 최동훈 사장 꼼짝 못하겠는데요? 도진의 진심 어린 칭찬에 하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은 명품 옷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만감을 주었습니다. 하은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저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도진이 하은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날개를 접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활짝 펴고 날아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첫 출근 기념으로 제가 근사한 곳에서 저녁 쏘겠습니다. 가시죠. 그날 저녁 청담동의 화려한 라운지 바바. 도진은 하은을 데리고 꽤나 시끄럽고 힙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하은은 이런 곳이 처음이라 조금 위축되었지만
도진이 자연스럽게 에스코트해준 덕분에 창가 쪽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도진이 칵테일 2잔을 주문하고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분위기 좀 낯설죠? 가끔은 이런 데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최태성 씨가 자주 출몰하는 구역이기도 하고요. 네, 태성 씨가요? 하은이 놀라서 묻는 순간 거짓말처럼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매니저 나오라 그래. 술값이 이게 말이 돼?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진상짓. 최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만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어울려 웨이터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아버지가 쓰러질 위기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꼴이라니. 하은은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는커녕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저런 남자를 믿고 평생을 약속했었다니. 한심함을 넘어 혐오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비틀거리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던 최태성이 창가에 앉은 하은을 발견했습니다. 최태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화려한 메이크업, 그리고 옆에 앉은 잘생긴 남자까지 자신이 알던 촌스러운 아내의 모습이 아닙니다. 최태성이 비틀비틀 다가와 하은의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이게 누구야? 오하은 아니야? 야, 너 꼴이 이게 뭐냐? 집 나가더니 아주 살판났네. 옷은 또 어디서 훔쳐 입었어? 최태성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하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태성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은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테이블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꺼져. 냄새나니까. 최태성은 예상치 못한 하은의 반응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안해, 여보하며 쩔쩔맸을 여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꺼지라니요. 자존심이 상한 최태성이 얼굴을 붉히며 하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남편을 보고 꺼져? 너 당장 집에 안 들어가? 어디서 외간 남자랑 히히덕거리고 있어. 그 순간 하은이 반대편 손으로 최태성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칵테일 잔의 물을 최태성의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착! 얼음과 함께 붉은 액체가 최태성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고 음악 소리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태성이 눈도 못 뜨고 어프어프하는 사이 하은이 또렷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남편? 누가 내 남편이야? 우린 이미 끝났어. 그리고 당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못 받았어? 이거 명백한 위반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은의 카리스마에 눌려 최태성은 꼼짝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립니다. 옆에 있던 도진이 나서서 최태성의 어깨를 밀치며 경고했습니다. 들으셨죠?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CCTV 다 찍히고 있습니다. 최태성은 도진의 날카로운 눈빛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보자. 너 나중에 후회할 줄 알아. 최태성이 도망치듯 발을 빠져나가자 하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해방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진이 손수건을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은이 손수건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니요. 사실 엄청 떨렸어요. 근데 속이 너무 시원해요. 저 이제 진짜 예전의 오하은이 아닌 것 같아요. 도진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진짜 홀로서기에 성공하신 걸. 한편 그 시각 명희의 서재.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등지고 앉은 명희가 도진으로부터 보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도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회장님, 하은 씨가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최태성 그 친구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습니다. 명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 딸답니다. 이제 하은이도 준비가 끝난 것 같군. 명희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내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 소집해. 안건은 대성 정밀 채권 회수 및 경영권 인수야. 비서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바로 인수로 가시겠습니까? 최동훈 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명희가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미 그 회사 주식 담보로 잡힌 게 절반이 넘어. 내일부로 대성 정밀 주인은 바뀐다. 최동훈한테 전해.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와서 도장 찍고 나가라고. 명희의 눈빛이 밤보다 더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 집안 기둥뿌리를 뽑을 시간이야. 하은의 각성과 명희의 결정타. 두 모녀의 합동작전이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다가올 내일은 최동훈 일가에게 가장 잔인한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최동훈의 집은 초상집보다 더한 침묵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널브러진 최동훈은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네요. 그의 옆에는 빈 양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박미숙이 불안한 눈빛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남편을 다그칩니다. 박미숙이 최동훈의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YM 회장인지 뭔지 만나고 왔다면서요? 뭐래요? 우리 회사 돈줄 막은 거 풀어준대요. 최태성도 옆에서 거들며 징징거립니다. 아빠, 나 카드 정지됐더라.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해 죽는 줄 알았어. 빨리 해결 좀 해줘요. 최동훈이 퀭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흐흐흐흐흐 해결? 그래, 해결이 낫지. 아주 완벽하게 끝장나는 걸로. 최동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멍청한 여편네야. 네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그 YM 홀딩스 회장이 누군지 알아? 박미숙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네가 며느리 뺨 때리고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그 사돈. 오하은이 애미 윤명희가 바로 그 회장이라고. 그 여자가 내 회사 주인이란 말이야. 순간 박미숙과 최태성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그 시장바닥 생선 비린내 나는 여자가, 그 꼬질꼬질한 한복 입고 있던 여자가 회장이라고? 당신 미쳤어요?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와서 그래. 최동훈이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여자가 내 뇌물 가방을 쓰레기 취급하며 던지더란 말이야. 우린 이제 다 죽었어. 내일이면 회사 넘어가고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갈 거야. 우린 길바닥에 나앉는 거라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미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보, 그럼 내 보석들은? 내 명품 가방들은? 그거라도 팔면 되잖아. 박미숙이 미친 사람처럼 드레스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장식장에 진열된 샤넬, 에르메스 가방들을 마구잡이로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거 팔면 돼. 이거 다 팔면 몇 억은 나와. 태성아, 빨리 가방 가져와. 담아. 하지만 최동훈이 따라 들어와 박미숙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가압류 딱지 붙을 예정이라 반출 금지야. 그거 하나라도 들고 나가면 횡령으로 쇠고랑 찬다고. 박미숙이 가방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 내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건데. 으앙. 하은이 그년이 우리를 속였어. 꽃뱀 같은 년들이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 뒤통수를 쳐? 내가 가만 안 둬. 최동훈이 박미숙의 뺨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다가 내리며 절규했습니다. 시끄러워. 네가 주둥이만 안 놀렸어도, 결혼식장에서 그 사단만 안 냈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어. 당장 내일 아침에 가서 빌어. 무릎이 닳도록 빌라고. 다음 날 아침 윤명희의 붉은 벽돌집 앞. 평화로운 주택가에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최동훈, 박미숙, 최태성 세 사람이 대문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힐끔거리고 등교하던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킥킥대며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창피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습니다. 박미숙은 화장도 하지 않은 민낯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대문을 향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곡을 합니다. 아이고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최동훈도 대문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합니다. 회장님, 제발 얼굴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회사만은 제발 회사만은 살려주십시오. 최태성은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든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만 아버지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대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모릅니다. 그때 대문 옆에 달린 인터폰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명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세 사람은 감전된 듯 인터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박미숙이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태성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는 제가 눈이 뒤집혀서 우리 하은이 내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아시죠? 네. 명희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딸처럼? 걔도 자기 새끼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누가 당신 사부인이야? 우린 이미 남남인데. 최동훈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태성이랑 하은이 아직 젊지 않습니까? 다시 잘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태성이 놈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자비, 글쎄, 내 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비를 찾아? 꿈 깨세요. 당신들이 흘린 눈물, 아직 내 딸이 흘린 눈물의 반이 반도 안 되니까. 명희의 목소리는 서늘하다 못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쉬하지 말고 꺼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내 딸이 당신들 꼴 보기 싫어서 토하려고 하니까. 뚝. 인터폰이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박미숙이 대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오하은, 너 안에 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천벌 안 받을 것 같아? 그 시각 2층 창가. 커튼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하은입니다. 하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문 너머 바닥을 기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엄마 저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하은의 눈에는 그들이 사람이 아닌 탐욕스러운 괴물로 보일 뿐입니다. 뒤에서 명희가 다가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명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니? 하은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불쌍해. 돈이 뭐라고 저렇게 바닥까지 보일까 싶어서. 그리고 아주 속이 시원해. 하은이 손을 뻗어 창가에 쳐진 하얀 커튼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차르륵. 커튼이 닫히며 바깥 세상의 소음과 추악한 풍경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하은이 명희를 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명희도 마주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맛있는 거 먹자꾸나. 같은 시각 명희의 서재 책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전화입니다. 명희는 하은을 식당으로 먼저 보내고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 진행해. 네, 회장님. 지금 바로 대성 정밀에 대한 최종 부도 처리 및 채권 회수 절차 들어갑니다. 법원 경매 신청도 동시에 접수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아, 그리고 최동훈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 보내. 게임 오버라고. 명희가 전화를 끊는 순간 밖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동훈의 휴대폰이 울리고 그는 비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장님 끝났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부도 처리 통보가 왔어요. 공장 가동 멈췄고 직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최동훈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치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내 회사 내 돈. 최동훈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 박미숙이 기겁을 하며 쓰러진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태성아, 119, 빨리 119 불러. 최태성이 벌벌 떨며 휴대폰을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듭니다. 화려했던 재벌 시댁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길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무는 가장과 울부짖는 아내 그리고 겁에 질린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2층 식당에서 명희와 하은은 따뜻한 수프를 먹고 있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지만 두 사람은 들리지 않는 척 평온하게 식사를 이어갑니다. 명희가 빵에 버터를 바르며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번 주말에 여행이나 갈까? 그동안 고생했는데 바람이나 쐬러 가자. 하은이 수프를 한 숟가락 뜨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바다 보고 싶어. 아주 파랗고 넓은 바다. 창밖에서는 악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집안의 식탁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쓰러진 최동훈을 대신해 독이 바짝 오른 박미숙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번들거립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며 박미숙이 명희의 집을 향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는 안 죽어.
죽어도 너희들 물귀신에서 같이 죽을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친 년들 가만 안 둬. 몰락의 끝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악녀의 저주가 섬뜩하게 울려 퍼집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VIP 병실. 최동훈이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은 압류 딱지가 붙었으며 평생 모은 재산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옆간이 침대에 앉은 박미숙은 퉁퉁 부은 눈으로 스마트폰을 검색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네요. 그녀의 눈빛은 반성이 아닌 도끼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최동훈이 쉰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못 죽어. 억울해서 눈을 못 감는다고. 그 여편네랑 하은이년 가만두면 안 돼. 우리만 죽을 순 없잖아. 박미숙이 스마트폰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지 알아요? 사건 반장 알죠? 거기 제보하려고요. 그리고 내 동창 중에 인터넷 신문 기자 있잖아요. 김 기자. 걔한테 연락해놨어요. 기자? 기자는 불러서 뭐하게? 우리 망신만 더 당하려고? 박미숙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USB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망신은 우리가 아니라 걔니가 당해야죠. 이게 뭐게요? 결혼식장 CCTV 영상이에요. 최동훈이 깜짝 놀라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뺨 때리는 거 찍힌 거잖아. 그걸 공개하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박미숙이 눈을 가늘게 뜨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당신도 참.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원본을 그대로 써요? 앞뒤 다 자르고 교묘하게 편집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하은이 그년이 넘어질 때 팔 허우적거리는 거 기억나죠? 그걸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하면 된다고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뿔테 안경을 쓴 얍삽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퍼나르기로 유명한 삼류 유튜버이자 인터넷 기자인 김철수입니다. 김철수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기업 갑질에 당하셨다면서요? 제가 아주 정의의 사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거마비는 좀 챙겨주셔야. 박미숙은 손목에 차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풀어 김철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마지막 비상금입니다. 박미숙이 눈물 연기를 시작하며 김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님, 이거면 되죠? 제발 억울한 거 좀 풀어주세요. 우리 며느리 아니, 그 악마 같은 년이지. 재벌가 숨겨진 딸이라는데 그 배경 믿고 시어머니인 저를 개 패듯이 팼어요. 여기 멍든 거 보이시죠? 박미숙은 자기가 부딪혀서 생긴 멍을 보여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철수는 팔찌를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와, 재벌가 딸이 시어머니 폭행? 이거 조회수 100만 각인데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바로 터뜨립니다. 제목은 아주 자극적으로 뽑아드리죠. 그날 저녁 8시. 평화롭던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충격 단독. YM그룹 회장 딸의 두 얼굴 시어머니 폭행하고 재산 강탈. 자극적인 썸네일과 함께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결혼식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은이 넘어지면서 팔을 뻗는 장면이 마치 박미숙의 멱살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이고 박미숙이 뒤로 넘어지는 장면만 슬로 모션으로 반복됩니다. 거기에 박미숙의 거짓 인터뷰가 내레이션으로 깔립니다. 며느리가 평소에도 저를 무시했어요.
혼수 적게 해왔다고 뭐라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더라고요. 친정엄마라는 사람은 조폭들을 데려와서 하객들 협박하고요.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와, 며느리 인성 실하냐? 완전 사이코패스네. 돈 많으면 다야. 시어머니를 때려. 저런 건 신상 털어서 매장해야 함. YM그룹? 불매운동 가자. 쓰레기 기업이네. 진실을 모르는 대중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명희의 집. 하은은 소파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심장을 후벼 파는 악플들이 쏟아집니다. 누군가가 하은의 졸업사진과 신상 정보를 유포했고 개인 SNS에는 욕설 DM이 수천 통씩 쌓이고 있습니다. 죽어라, 꽃뱀년아. 너 같은 건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돼. 하은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과호흡이 온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하은이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언제 하은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았을 때의 공포보다 얼굴도 모르는 수만 명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지금이 더 무섭고 끔찍합니다. 주방에 있던 명희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하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명희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을 보고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미숙이 가짜 깁스를 하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명희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지금껏 냉정함을 유지하던 명희도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명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하은을 품에 꽉 안아주며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명희가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보지 마. 귀 막고 눈 감아. 저런 쓰레기들이 짖는 소리에 네가 다칠 필요 없어.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은이 명희의 옷자락을 꽉 쥐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나보고 죽으래. 내가 괴물이래. 나 어떡해. 누가 그래? 넌 피해자야. 저것들이 괴물이고 악마야. 엄마 믿지? 진실은 절대 안 져. 내가 저 혓바닥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 그때 현관문이 쾅쾅쾅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집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오하은 씨, 안에 계시죠? 해명 좀 해보세요. 시어머니 폭행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하은은 더욱 깊이 명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명희는 이를 악물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경호팀 보내서 집 앞 정리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전화를 끊은 명희는 곧바로 강도진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론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항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 입장문부터 낼까요? 명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입장문 종이 쪼가리 내봤자 변명한다고 더 욕만 먹어. 저쪽이 영상으로 장난질을 쳤으니 우리도 영상으로 갚아줘야지. 네, 영상이라면. 결혼식장 원본 CCTV 확보해뒀지? 음성까지 다 들어간 거. 네, 물론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각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 박미숙이가 기자 매수할 때 쓴 돈, 계좌 추적해서 증거 잡아. 뇌물 주고 기사 사주한 정황 포착해. 도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지금 당장 터뜨리는 것보다 내일 박미숙이 방송 인터뷰 생중계에 잡혀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 완전히 쐐기를 박으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명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방송 인터뷰? 아주 판을 크게 벌려놓으셨네. 잘 됐어. 관객이 많을수록 처형식은 더 화려해야지. 명희가 창문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그 방송 우리가 접수한다. 도진이 너는 방송국 국장한테 연락해. YM그룹 광고비 다 끊어버린다고 협박을 하든 회사를 사버린다고 하든 상관없으니까. 생방송 도중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게 판 깔아.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휴게실. 박미숙과 최태성은 스마트폰으로 여론 반응을 살피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박미숙이 댓글을 읽으며 신나서 어깨춤을 춥니다. 어머, 이것 봐. 시어머니가 보살이다. 며느리 얼굴만 봐도 표독스럽다. 난리가 났네. 태성아, 우리 이러다 국민 영웅 되는 거 아니니? 최태성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그러게 엄마. 내 친구들도 전화와서 그동안 맘고생 심했겠다고 위로해 주더라. 이걸로 위자료는커녕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돈 뜯어낼 수 있겠는데? 두 모자는 자신들이 판 무덤인 줄도 모르고 잠시 찾아온 거짓된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최동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TV를 켜며 흡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여론이 밥 먹여주는 거야. 오늘 오후 2시 인터뷰, 거기서 눈물 좀 더 짜네. 아주 그 집안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라고. 박미숙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칩니다. 아니, 화장을 지우고 더 창백해 보이게 분장을 합니다. 걱정 마요, 여보. 내가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 오늘 대한민국 아줌마들 다 내 편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박미숙은 휠체어에 올라타며 비장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섭니다. 그녀의 뒤로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따라붙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당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도진 변호사가 방송국 조정실에 들어와 메인 PD의 어깨를 두드리며 USB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명희의 집에서는 하은이 눈물을 닦고 명희와 함께 TV 앞에 앉아 이 모든 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희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잘 봐라. 거짓말쟁이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TV 화면 속에서 박미숙의 생방송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재벌가 며느리 폭행 사건의 피해자 박미숙 씨를 모셨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박미숙이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입이 열리고 또다시 역겨운 거짓말이 시작되려는 찰나 방송국 모니터 화면이 지직거리며 화면 하단에 긴급 속보 자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쓰나미가 저 악인들을 덮칠 시간은 불과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흑흑.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박미숙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병원 로비에 마련된 임시 인터뷰장은 그녀의 거짓말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네요. 최태성은 휠체어를 탄 엄마 옆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효자라도 된 듯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박미숙이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뭔지 사돈니가 재벌이라며 저희를 개미 밟듯 짓밟더라고요. 저 멍든 거 보이시죠? 며느리가 던진 리모컨에 맞은 겁니다. 제발 저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시어머니 불쌍해서 어떻게, 재벌 갑질아웃, 며느리 구속해라 같은 반응들이 폭포수처럼 올라옵니다. 박미숙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회심의 미소를 감춥니다. 됐어. 이대로면 여론재판으로 그년들 매장시키는 건 시간 문제야. 그때였습니다. 박미숙의 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이 치직거리더니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당황하며 이니어를 만지작거립니다. 잠시 방송 송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림. 하지만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 화면이 다시 켜지며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흐릿하게 편집된 영상이 아닌 초고화질 CCTV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장소는 며칠 전 그 결혼식장입니다. 영상 속 박미숙이 악기 같은 표정으로 며느리 오하은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힙니다.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하여간 천한 것들은 꼭 티를 내요. 이어서 들려오는 소리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 박미숙이 풀스윙으로 하은의 뺨을 때리고 하은이 맥없이 바닥으로 나뒹구는 장면이 슬로 모션도 아닌 정속도로 적나라하게 재생됩니다. 엄마, 쪽팔리게 진짜 왜 그래? 아내를 일으키기는커녕 짜증을 내는 최태성의 목소리, 그리고 하객들을 위협하는 최동훈과 경호원들의 모습까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진실의 눈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인터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비명과 경악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헐, 뭐야? 때린 게 시어머니였어? 와, 대박. 저거 완전 미친 여자 아니야? 박미숙은 뒤를 돌아보고는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뭐야? 저거 꺼. 당장 끄란 말이야. 방송사고야. 방송사고. 박미숙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모니터를 가리려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한다던 사람이 멀쩡하게 뛰어다니는 꼴이라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때 현장의 스피커에서 또 다른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어제 박미숙이 삼류 유튜버 김철수에게 뇌물을 주며 했던 통화 내용입니다. 기자님, 이거면 되죠? 하은이 그년 완전 꽃뱀으로 몰아주세요. 편집 기술 좋으시다며? 내가 맞는 것처럼 조작 좀 잘해줘요.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게. 박미숙의 천박하고 악랄한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최태성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가 카메라 삼각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현장에 와 있던 유튜버 김철수는 얼굴을 가리고 쥐새끼처럼 도망가려다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싸늘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과 음성 이것이 사건의 진실인 것 같습니다. 박미숙 씨 해명하시죠. 이게 조작된 겁니까? 카메라들이 일제히 박미숙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박미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음모야. 전현들이 돈으로 방송국 매수한 거야. 난 몰라. 난 억울해.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쓴 윤명희와 강도진 변호사가 수십 명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그들을 향해 쏟아집니다. 명희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박미숙의 코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명희가 선글라스를 벗자 서슬 퍼런 눈빛이 박미숙을 관통합니다. 명희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쇼는 끝났어. 박미숙 씨. 재미있었나? 내 딸을 마녀로 만들어서? 박미숙이 바들바들 떨며 명희를 노려봤습니다. 너 인연. 네가 꾸민 짓이지? 감히 방송을 망쳐? 도진이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을 향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강도진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방금 공개한 영상 외에도 최동훈 전 사장의 수백억대 횡령 및 탈세 증거, 그리고 박미숙 씨의 상습 폭행 피해자 12명이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도진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자 현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립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를 사주한 정황이 담긴 계좌 내역까지 모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명희는 서류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박미숙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겠다고. 이제 네가 지옥을 맛볼 차례야. 바로 그때 병원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용, 위용, 위용. 경찰차 5대가 병원 입구를 막아서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사 반장이 수갑을 꺼내 들고 박미숙과 최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미숙 씨, 최태성 씨,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철컥. 차가운 수갑이 박미숙의 양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박미숙이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풀어? 여보, 나 좀 살려줘.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던 최동훈은 이미 다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동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동훈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고 입가에는 허탈한 침만 흐르고 있네요. 경찰에 의해 줄줄이 끌려나가는 최동훈 일가. 병원 로비에 있던 시민들과 환자 가족들이 그들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라, 쓰레기들아. 콩밥 먹고 정신 차려. 누군가가 마시던 물병을 던져 박미숙의 머리에 명중시켰습니다. 박미숙은 헝클어진 머리에 물을 뒤집어 쓴 채 카메라를 향해 끝까지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찍지 마. 다 고소할 거야. 두고 봐.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시민들의 환호성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최태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타려다 멀리 서 있는 명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명희의 서늘한 눈빛을 보고는 오줌이라도 지릴 듯 몸을 떨며 급하게 차 안으로 도망치듯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고 현장에는 통쾌한 승리의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도진이 명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명희는 굳게 담은 입술을 풀고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이제야 밀린 청소를 끝낸 기분이군. 그 시각 명희의 집 거실. 오하은은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악랄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 뻔뻔하던 남편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화면 하단에는 정의 구현 사이다 결말 같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하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 있던 거대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해방감 때문입니다.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 진짜 끝났어. 그녀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처음으로 다리를 쭉 펴보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자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아. 명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하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하은은 명희의 품에 와락 안겨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으엉, 엄마 고마워. 나 때문에 엄마가 흑흑. 명희는 아이처럼 우는 딸을 꽉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명희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명희가 딸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다 끝났다.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엄마가 약속할게. 하은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엄마랑 같이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명희가 빙그레 웃으며 하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넌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딸인걸. 거실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쳐 들어와 두 모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맑게 갠 하늘과 눈부신 미래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과거를 딛고 일어선 하은이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꽃피울지, 그리고 그녀를 묵묵히 지켜주던 도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진정한 해피엔딩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는 사라지고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입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박미숙입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녀는 낡아 빠진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쭈그리고 앉아 생선 내장을 다듬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터져서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어올랐네요. 지나가던 손님이 생선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아줌마, 이거 고등어 얼마야? 싱싱한 거 맞아? 눈알이 왜 이렇게 탁해? 박미숙이 거친 손으로 생선 물기를 털어내며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늘 아침에 들어온 물건이에요. 3마리에 10,000원에 드릴게. 가져가셔. 비싸네. 깎아줘요. 8,000원. 아휴, 남는 것도 없는데. 알았어요. 가져가요, 가져가. 박미숙이 검은 비닐봉지에 생선을 담아 건네자 손님은 돈을 던지듯 놓고 사라집니다. 박미숙은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들을 주섬주섬 주우며 한숨을 내쉽니다. 에휴,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돼서. 그때 시장통 전광판 뉴스에서 낯익은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YM그룹 싱글맘 자립을 위한 하은 재단 설립 오늘 출범식 열려. 박미숙은 홀린 듯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봅니다. 화면 속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오하은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우아한 모습의 윤명희도 보이네요. 박미숙이 들고 있던 생선 칼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중얼거립니다. 하은이?
자신이 천한 것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토록 경멸하던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박미숙의 눈에서 후회와 질투가 섞인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 생선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적십니다. 장면이 바뀌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공사 현장입니다. 안전모를 쓴 최태성이 무거운 벽돌 지게를 지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곱게 자란 도련님이었던 그에게 막노동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김씨, 똑바로 안 해? 군뱅이처럼 기어다닐 거면 당장 꺼져. 자신보다 한참 어린 작업 반장이 고함을 지르며 최태성의 뒤통수를 툭 칩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대들었겠지만 지금 최태성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최태성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먹습니다. 퉁퉁 부른 라면을 허겁지겁 넘기는데 옆에 있던 인부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 이 여자 진짜 예쁘지 않냐? YM그룹 회장 딸이라는데 이번에 이혼하고 재단 만들었대. 전 남편이 완전 쓰레기였다던데? 그러게. 복을 발로 찼지. 나 같으면 업고 다녔겠다. 최태성은 라면을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려 캑캑거립니다. 화면 속 하은의 당당한 미소를 보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하은을 버리고 엄마 편을 들었던 자신의 멍청한 선택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됩니다. 최태성은 국물도 남기지 않고 컵라면을 비운 뒤 눈물을 훔치며 다시 벽돌을 지러 갑니다. 그리고 차가운 쇠창살이 가로막힌 교도소 독방. 죄수복을 입은 최동훈이 멍하니 벽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는 이제 회장님 소리를 듣던 과거의 영광을 잃고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면회도 오지 않는 가족들을 원망하며 그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꿈에서라도 화려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만 눈을 뜨면 기다리는 것은 좁은 감옥뿐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이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하은 재단의 출범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단상에 오른 하은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닙니다. 그녀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자 따뜻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하은이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하은이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은 재단 이사장 오하은입니다. 저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어도 누군가 손을 잡아준다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시선이 객석 맨 앞줄에 앉은 명희에게 머뭅니다. 저에게 가장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신 어머니 윤명희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고 명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냅니다. 딸이 저렇게 멋지게 성장하다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행사장. 강도진 변호사가 커다란 꽃다발을 등 뒤에 숨기고 하은에게 다가옵니다. 이사장님, 오늘 연설 정말 멋졌습니다. 팬될 뻔했어요. 하은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깁니다. 놀리지 마세요. 저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렸는데요. 변호사님 덕분에 무사히 마쳤어요. 도진이 숨겨둔 꽃다발을 내밀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하은 씨, 저 이제 변호사님 말고 그냥 도진 씨라고 불러주면 안 됩니까? 하은이 꽃다발을 받아들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도진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은 씨 곁에서 지켜보면서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하은 씨를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저 하은 씨 옆에 계속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중하지만 확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했던 그녀지만 도진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새로운 용기를 발견합니다. 하은이 꽃향기를 맡으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도진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 사이에 몽글몽글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명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비켜줍니다. 며칠 뒤 맑게 갠 주말 오후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를 빨간색 오픈카가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대는 선글라스를 쓴 명희가 잡고 있고 조수석에는 하은이 앉아 바람을 만끽하고 있네요. 두 모녀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난생 처음 둘만의 해외여행을 떠나는 길입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다가 잠시 뉴스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대성 정밀 최동훈 사장이 옥중에서 지병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죗값을 치르는 하은이 무심하게 라디오 버튼을 눌러 꺼버립니다. 툭! 뉴스가 끊기고 다시 파도 소리 같은 바람 소리만 차 안을 채웁니다. 하은이 명희를 보며 씩 웃습니다. 엄마, 노래가 별로다. 우리 신나는 거 듣자. 명희도 호탕하게 웃으며 볼륨을 높입니다. 그래. 지나간 뉴스는 들어서 뭐하니. 우리 앞에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차가 해안도로에 접어들자 탁 트인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집니다. 반짝이는 윤슬이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소리칩니다. 아, 시원하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 명희가 한 손으로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행복하다. 우리 딸, 이제 꽃길만 걷자. 오픈카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향해 질주합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와 복수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찾은 완벽한 자유. 두 모녀의 환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청량하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극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딸을 위해 발톱을 숨기고 살았던 엄마의 위대한 사랑과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을 끊고 당당하게 비상한 하은이의 모습이 벅찬 감동을 줍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악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걸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요. 결국 최고의 복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보다 더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도 하은이처럼 언제나 눈부시게 빛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